닌자 거북이 에볼루션 장난감을 구입했습니다. 과장된 액션 장면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있는 시리즈이지만 닌자 거북이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무척 아쉬운 시리즈입니다. 예를 들면 4마리 모두 농담을 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지도자, 천재, 말썽꾸러기, 분노 조절 장애, 각 거북이들이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그런 거 없이 모두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만화라서 그런 걸까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유쾌한 어린이 만화를 만들고 싶었나요? 많은 팬들이 이 만화를 싫어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에이프릴 오닐이 흑인이라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이프릴 오닐은 원작에서 흑인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왜 자꾸 에이프릴 오닐을 여자 기자에서 어린 소녀로 자꾸 변경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피터 파커 숙모도 어려지고 원래 자상한 늙은 할머니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1편만 보고 전혀 관심이 없던 시리즈이지만 거북이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라서 장난감을 구입했습니다. 상자 옆을 보면은 피자 포인트, 배달, 뜨거움 그렇게 경고가 있는데요. 피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각 닌자 거북이 장난감을 구입하면 피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장난감 발매 초창기에만 있었고 나중에 이런 점수 모으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아무튼 그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장난감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인데요. 최저 50포인트 피자 포인트 50개를 모아야지 머크맨 장난감을 얻을 수 있고 점수를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은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닌자 거북이 기본 장난감을 1개 구입하면은 점수 4점을 얻을 수 있어요. 4점. 최소 50점이 있어야지 장난감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상자는 닌자 거북이 어린이 회원, 유료 회원을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무료 회원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회원 인증 종이를 얻을 수 있지만 유료 회원은 인쇄된 종이와 4개의 장난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회원 가입비가 15불입니다. 제가 이런 회원제 가입한 건 진짜 오랜만인데 이런 장난감 회원제를 마지막으로 가입한 게 아마 레고였었던 것 같아요. 각 닌자 거북이 장난감이 10불이고 4마리를 모두 구입하면 40불이 들지만 닌자 거북이 어린이 유료 회원을 가입하면 가입 기념으로 이 4마리를 한 세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이 유료 회원 가입비가 15불, 각 장난감을 따로따로 하나씩 산다면 가격은 40불 이상이 들어요. 이렇게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인 제가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닌자 거북이 유료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상자를 보면 초록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하지만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아쉽게도 이 상자가 소포 배달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배송 정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웬일로 이 상자에 큰 파손이 없었습니다. 자, 개봉해 보겠습니다. 거북이들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거북이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얼굴에 붉은 줄이 인상적이지요? 그 이유는 이 시리즈에서 각 거북이가 다른 종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붉은 귀 거북이입니다. 눈 뒤에 빨간 줄이 인상적이면서 국내에서는 애완용으로 판매되었던 민물 거북이입니다. 국내에서는 청거북이로 알려져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어깨와 허벅지에 있는 노란색 문신입니다. 닌자 거북이 에볼루션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잘 재현을 했고요. 원작 닌자 거북이들과 다르게 벨트에 이니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쌍칼이 아닌 도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나텔로, 민물산 거북 중 하나인 무릉갑가시 자라입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북아메리카 민물 거북이입니다. 등에는 무슨 가방 같은 걸 메고 있으며 왼쪽 팔에는 태블릿 같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중 하나로 드론이 보이고요. 라파엘,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등껍질이 뾰족합니다. 그 이유는 라파엘은 악어 거북을 기초로 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죠. 도나텔로처럼 두건을 썼고 원작에서 사용하던 삼지창을 안 쓰고 이영걸의 영화 영웅에서처럼 2개의 통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는 육지 거북입니다. 서방상자 거북. 라파엘은 몸에 문신이 없었지만 이 녀석은 어깨, 허벅지, 그리고 등껍질까지 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된 스티커를 이용해서 등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보드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중국의 쌍절곤이 아닌 일본 사무라이들이 사용하던 만력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증명서입니다. 저 하얀 부분에 제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물론 이 종이가 구겨져서 아쉽지만 인터넷으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정식으로 발매한 닌자 거북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이 제품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정식으로 대량 판매된 닌자 거북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장이 없을 뿐이지 동일해 보이지만 이 두 제품의 도색이 다릅니다. 15불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도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수집가 사이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미켈란젤로를 보면은 왼쪽 허벅지와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어깨의 인쇄가 다르며 왼쪽 가슴에 있는 동그란 물체 그 벨트 도색도 다릅니다. 피부색은 같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인지 동일해 보이네요. 무기를 보면은 정식 발매한 제품과 다르게 이 무기에는 은색 도색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식 발매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저 작은 도색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게 소량 발매라서 그런 걸까요? 그 때문에 은색 도색이 가능했을까요? 그 다음은 도나텔로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머리 위에 있는 장비 색깔이 다르며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렌즈 색깔이 정교하게 잘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텔로는 안대를 안 쓰고 라파엘로처럼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무슨 통신 장비를 메고 있습니다. 왼쪽 팔에 있는 태블릿 모니터 파란색이 다릅니다. 도나텔로 역시 미켈란젤로처럼 어깨와 허벅지의 인쇄가 다르며 벨트에 있는 거북이 등껍질의 도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면은 검정색과 은색의 도색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은 라파엘입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저 초록색 벨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무기를 보면은 멋지게 은색으로 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삼지창으로 유명한 라파엘로인데 톤파로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은색으로 칠해져서 멋진데 하얀색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입니다.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처럼 양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에 추가적으로 인쇄가 있으며 벨트 초록색 도색도 다릅니다. 레오나르도의 무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도검이 똑같은데 파란색 손잡이와 회색 칼날 그리고 던지는 표창이 회색이 아닌 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80년대 중반에 발매한 닌자 거북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북이는 80년대에 발매한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지만 이 닌자 거북이는 2009년 닌자 거북이 25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이 새로 나온 거북이는 겉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종이 달라서 매우 인상적인 설정입니다. 하지만 전에 언급했듯이 각 거북이의 개성이 너무 비슷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닌자 거북이는 지금 어린이 만화로 유명하지만 원작은 잔인하고 어둡고 우울한 만화였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엑스맨은 돌연변이지만 대부분 인간처럼 생겨서 숨어 지낼 수 있는데 닌자 거북이들은 이 세상에 4마리밖에 없는 돌연변이 괴물입니다. 무슨 종족이 있는 것도 아닌 화학물에 의해 거북이에서 진화한 돌연변이이지요. 어둡고 칙칙한 지하수도에서 숨어 살고 생긴 모습이 인간과 달라서 인간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외면당하고 차별 대우받는 슬픈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녀석들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깥 세상과 차단을 하고 숨어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부 스플린터는 늙은 나이 때문에 이 거북이들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으면은 너희 넷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고. 닌자 거북이가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일을 해도 외부 인간들은 그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괴물 취급을 하고 차별 대우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닌자 거북이들이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해도 인간들은 얘네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괴물 취급을 할 것이죠. 이건 뭐 그 마이클 베이 닌자 거북이에서 잠깐 나왔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이죠. 그 인간 같은 거북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해부하고 연구조사하겠죠? 이래서 제가 나이를 먹어도 닌자 거북이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작이 단순한 어린이 만화가 아니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만화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1990년 실사판 영화에서도 언급됐던 주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들의 문화를 좋아하고 어울리고 살고 싶어 하지만 말 그대로 닌자처럼 이 4마리의 거북이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서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큰 도시 뉴욕에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에이프릴 오닐하고 케이시 존스 딱 2명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인 스플린터, 언제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제가 뭐 단순한 만화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만화책처럼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그 실사판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동을 지향해서 만드는 영화가 아닌, 그 디즈니 마블 같은 영화가 아닌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성숙한 그 성인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인간처럼 생긴 10대 청소년 거북이 모습을 한 돌연변이들이 닌자 무기를 들고 싸우는 만화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토이스토리 같은 걸 보면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그 무거운 소재를 다루더라도. 그들에 비해 푸트 군단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유와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며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슈레더를 보면은 푸트 군단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닌자 거북이와 스플린터, 푸트 군단과 슈레더,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푸트 군단은 악당이고 닌자 거북이는 착한 놈들이죠. 원작을 보면은 닌자 거북이들이 무기를 쓰면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이게 어린이 만화로 바뀌면서 푸트 군단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변하고 외계인들이 나오고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진짜 유치한 어린이 만화가 되었지만, 진짜 닌자 거북이가 진짜 제대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 배트맨처럼 아주 그냥 무거운 소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18세 미만 관람 불가로 그냥 확 밀어가서 진짜 원작 만화책 그대로 영화를 만들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990년에 나왔던 실사판 닌자 거북이는 정말 기가 막히는 영화지만, 그 영화가 1990년 개봉 당시 영화 평론가 사이에서는 어린이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비웃음 당하고, 그 닌자 거북이 특수 효과를 담당한 짐 헨슨은 영화가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폭력적이라서 싫어하고, 그 미국의 부모들은 영화 제작사에다가 아주 항의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섭다고. 근데 어린애들은 영화를 좋아했어요. 아무튼 그 아줌마들이 항의를 해갖고 닌자 거북이 2편, 3편을 보면은 걔네들이 그 무기를 쓰질 않아요. 아무튼 장난감 이야기하다가 왜 쓸데없이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